자, 이게 좀 어안이 벙벙한 일입니다. 놀랍죠? 자, 네. 에릭 다이어 음.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카라바오컵에도 명단에 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카라바오컵 전에 뭐야? 라고 링크가 났었던 게 분데스리가의 두 거함 바이언 그리고 도르트문트 두 팀과 모두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뉴스로 나온 걸로 봤을 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꽤 많이 언급됐죠. 네, 그리고 꽤 유력한 기자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고, 네. 스타트는 약간 역지안을 한 것 같지 않나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이어 쪽에서 역제안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자들 중에서 지금 플라텐버그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제안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단들이 지금 다이어의 역제안을 받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대요. 역제안을 했다고 그러는 거는, 야 다이어 이제 너가 열심히 좀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라고 끝날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한다고? 그쵸. 예, 이거 아니야. 그냥 서류를 보고 끝난 게 아니고 서류를 받고 회의에 들어갔다는 그렇지. 거예요. 영입을 할까 말까, 그것도 투에도 와서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바이언과 도르트문트가 예. 지금 어쨌든 사실 순위권으로 왔을 때 평균적인 순위권은 두 팀이 분데스리가적으로 그리고 토트넘의 탑이죠. 프리미어리그 위치보다는 좀 더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잖아. 예. 예. 그래서도 놀랍죠. 김민재의 동료가 될 수 있는 다이어. 예. 케인의 또 동료가 이어서 될 수 있는 다이어. 케인이 이렇게 토트넘을 다 살리나요? 본인은 나갔지만 다이어 내가 가져갈게. 먼저 그 얘기를 할게요. 예. 실시간으로 방금 전에 뜬 속보인데 네. 케인이 다이어를 추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새벽엔 안 떴거든요. 아니 진정한 토전든가요? 진짜 새벽엔 안 떴거든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추정하는 팬들이 있었어. 맞아요. 이것이 바로 캐버지다. 근데 와, 지금 케인이 적극적으로 다이어 데려와야 된다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다. 그래서 토크스포츠에서는 재회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이 있긴 합니다. 그 투엘이 바이언 가고 난 다음에 네. PL 출신 선수들 링크를 많이 내고 그쵸. 실제로 데려가기도 했고. 근데 뭐 여튼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또 한 명 관심이 있는 선수는 다이어보다 앞서서 이제 언급이 된 선수죠. 첼시의 찰로바는 또 투엘이 직접 지휘를 했던 경험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두 선수에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관심이 있다. 그리고 다이어는 도르트문트까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정도로 일단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파바르가 인테리어로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오긴 할 텐데, 네. 찰로바는 전 개인적으로는 가격에 따라서는 서브급으로는 나쁘지 않은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나쁜 점을 다 배제하고 보면 멀티가 가능하다. 6번 그 다음에 센터백. 근데 그게 이제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와 바이언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팀들이 다이어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특히 바이에른 뮌헨의 좀 예시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또 다이어와 같이 뛰는 그림이 나온다면 팬분들은 사실 원하는 그림은 아니겠지만 그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왜 지금 다이어나 찰로바를 원하는지 보면, 지금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이 3명 외에는 1군급 센터백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망주 중에 이제 이번 프리시즌 때도 잘했던 부흐만 선수가 있기는 한데 1군의 백업으로 바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센터백이 지금 2회 자원은 부족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또 에릭 다이어의 굳이 꼽는 장점 중에 하나는 센터백도 센터백이지만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멀티가 되죠. 3선을 뛸 수 있기 때문에 3선의 뎁스를 보면 키미히, 고레츠카, 라이머, 파블로비치. 근데 파블로비치도 아까 부흐만처럼 아직 어린 자원으로 봐야 되고요. 이번에 아우크스부르크전에 보면 라이머가 경기 중에 오른쪽 풀백을 봅니다. 마즈라위가 교체돼서 우측 사이드백으로 갔어요. 이번 경기에서 마즈라위가 좀 그전 경기들보다는 좀 못해줘서 결국은 라이머 선수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사실 라이머 선수는 라이프치히 때도 오른쪽 풀백을 보긴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 때도 라이머가 그 자리를 띄어서 선발로 뛴 마즈라이보다는 더 잘했다고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게 키미, 고레츠카면 수가 모자라요. 그렇죠. 고레츠카가 다행히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폼이 좀 좋기는 한데 2명만으로 계속 3선을 꾸리는 거는 힘들고, 그리고 고레츠카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없진 않아요. 이력이 좀 많죠. 그런 점들 때문에 3선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을 찾고, 거기서 에릭 다이어를 좀 지금 눈길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다이어가 어떤 이슈 때문에, 그리고 약간 또 그냥 부상이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좀 기량이 떨어진 케이스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래도 꽤 각광받던 선수인 건 맞아요. 멀티 자원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여주는 다이어의 퍼포먼스는 그게 도르트문트든 바이언이든 조금 어안이 근데 그건 있습니다. 바이언이 조금 왜 데려가지? 라고 하는 선수들을 영입한 적이 아주 없었던 팀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투엘도 마찬가지. 맞아요. 영입이고 말고 떠나서 뭔가 관심 있는 선수가 왜 이 선수를 투엘이 관심 있어 하지 않은 선수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찰로바도 그렇고 다이어도 그렇고 이런 멀티성에 주목하는 환경이 있어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도 도르트문트도 관심이 있다는 점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다이어를 내보낼 생각이 분명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보면은 카라바오컵에서도 명단제가 된 거는 그치.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플랜에서는 더 이상 다이어가 완전히 없다는 거를 좀 보여줬고 그래도 저는 컵 대회는 나올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도 제외가 된 거 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말 이적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점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 입장에서는 팀을 떠나는 게 이득인데 사실 다이어는 이미 진작에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이적 시장 때 있었어요. 맞아요. 풀럼하고 링크가 지속적으로 났거든요. 풀럼에 있는 토신 아드라비오가 뭐 수합 딜이 될 수 있다, 뭐 선수가 딜에 포함될 수 있다, 아니면 금액으로 뭐 이게 제한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풀럼에서 관심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다이어가 아직까지 팀을 안 옮긴 걸로 봐서는 뭔가 풀럼은 다이어가 탐탁치 않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정도 눈 높이면 바이에른 뮌헨은 뭐 최고죠. 아유, 뭐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바이언이라는 클럽이 커리어 첫 우승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절친 케인이 있죠. 뭐 지금 기사들을 하면 케인이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투엘이라는 감독 안에서 뛸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 입장에서 땡큐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계약 기간 2년 남은 선수를 돈 받고 팔 수 있다면 나이스죠. 땡큐죠.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찰로바는 우리가 생각했던 스쿼드 자원으로 봤을 때 가격을 감안해야 되지만 나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멀티성 그리고 다이어도 사실 가격이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아무래도 사실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다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는 했지만 찰로바도 사실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멀티 자원을 찾을 거면 그 중에서도 좀 좋은 선수들을 꼽아야지. 왜 그 중에서도 하필 그 두 명에게 지금 눈이 가고 있는가? 그런 점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둘의 기량에 대해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일단 찰로바 발밑이 별로입니다. 안 좋죠. 발밑 이 선수도 사실 미드필더이도 같이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발밑이 너무 좀 안 좋고요. 경합은 잘합니다. 요즘에 이제 찰로바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 보면은 오운완이라고 하죠. 오늘의 운동화 같은 느낌으로 이 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근데 경합은 좋은데 굉장히 둔하고요. 수비 위치 선정이 별로여서 잔실수가 많고 실수 많아.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뚫립니다. 맞아요. 이게 수비 위치 선정이 불안하다 보니까 처음에 찰로바 선수가 투엘 감독 백스리에 스토퍼를 뛸 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어린 자원인데 이 자리에서 꽤 활동량도 많고 잘해준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전술적인 커버를 못 받으니까 단점이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전술이 뭔가 주어진다고 해도 본인의 폼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 더 말할 거 없죠. 발밑 안 좋죠. 수비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느려요. 맞아요. 그리고 웃긴 건 그 다이어의 발밑이 불안한 부분은 투엘이 너무나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첼시 감독 시절에 토트넘을 만날 때마다 꽤 많이 괴롭혔는데 다이어의 발밑이 불안하다는 점을 압박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감독이 놀랍게도 투엘 감독이에요. 뭐 주원 형도 자주 따라했지만 이 선수는 본인이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나가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패스를 하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좋은 센터백들이나 뒤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는 본인 앞에 공격수가 있고 공이 여기 있는데 이거 하다가 뺏기잖아.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건데. 그리고 앞에 그 사우스햄튼 선수가 있는데 자기가 달려가서 막질 않고 갑자기 비워둔 다음에 골대를 막으러 갔잖아요. 선수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실점.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 점은 투엘 감독이 상대할 때 이미 다이어의 취약점을 잘 공략을 해봤기 때문에 알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엘 픽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첼시 팬들도 투엘이 감독의 그 기술적인 역량과 테크니컬한 그런 걸 제외하고 투엘이 찍었던 선수들은 별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꽤 많은데 바이에른 팬들도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러는 경우가 꽤 많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물론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다이어의 역제안이 첫 번째 그게 가장 접점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투엘 감독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눈이 픽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엘 픽의 사례를 좀 가져왔거든요. 첼시 시절 때 1순위로 노렸던 선수는 수비에는 더리우트. 누구보다도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이 잘 아시겠죠? 공격수는 그 당시 토트넘에 있었던 해리케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데려왔고 그 둘은 잘하는 게 맞아요. 근데 1순위를 놓치자마자 차순위를 이제 투엘 감독이 점 찍었던 선수들이 놀랍게도 좀 그때 당시 여론이 안 좋았는데 수비는 아케. 물론 아케는 이후에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지금 대단히 뭐 잘하고 있으니까 픽이긴 했어요. 하지만 킴펜베. 불안하죠. 윙자리
하피냐와 앤서니 고든. 물론 앤서니 고든도 이제 뉴캐슬에서 네.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하피냐는 지금 바르셀로나 가서 굉장히 고전 고생하고 중이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놓쳤던 선수들이 아닌 데려온 선수들을 봐야 되는데 수비에 쿨리발리, 결과적으로는 안 좋다가 사우디를 갔고. 네, 오바메양. 이게 사실 굉장한 우려점이 예. 남았죠. 스털링도 사실 지난 시즌 한 시즌을 봤을 때는 투엘의 픽에 대해서 의문이 남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요 시즌 초반에 이번에도 아주 우털링으로 네, 좋습니다만. 올 시즌이 좋아서 좀 보긴 네.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점들을 보면 이 선수들이 투엘이 먼저 추천한 선수들이건 아니면 보드진의 추천에 의해서 투엘이 받아들인 게 되었건 어쨌든 투엘 감독과 연관됐던 이름들은 사실 좀 뭔가 우려스러움이 많았다. 네. 그리고 이게 이 사례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도르트문트 때까지 넘어가 그렇지. 보면 투엘 감독이 뭔가 선수와 관련된 픽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팬들 제3자들이 이 선수 좀 우려스러운데 하는 그치. 선수들이 이상하게 투엘의 선택을 받는 네. 경우들이 많았다. 혹은 고려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다. 긍정적인 검토가 된 경우들이 많았다.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투엘 픽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찰로바와 다이어도 투엘과 이어지고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도르트문트로 가도 뭐 상황을 저희가 바이언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언이 좀 짙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짙게 나요. 도르트문트는 스카이 스포츠 독일 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바이언이 세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만큼이 아닙니다. 기자들의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맞아요. 바이언 얘기 위주로 들었었는데 야,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딜이 된다 그러면 조금 충격적인 이적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토트넘 팬들은 빵긋, 바이언 팬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성사된다면 바이언 경기를 이제 김민재 선수 때문에 우리가 쭉 팔로우하기 시작했잖아요. 나오는 경기의 어떤 그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주목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기도를 하겠죠. 우파메카노, 김민재, 더리우트 제발 안 다치고 버텨줘라. 안 그러면 김민재, 다이어 이렇게 나온다. 키미, 고레츠카 제발 안 다치고 버텨줘라. 예. 라이머 제발 안 다치고 버텨줘라. 제발 하게 만드는 그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